부부 사이 실정법 잘못 없다. 부부 사이 자연법 잘못이 있다. 부부 사이 기분이 나쁜 것은 자연법 위반이다. 자연법 위반이 쌓이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 부부는 그 호적상의 부부죠. 부부는 법상 부부죠. 그런데 법상 부부에서 법에서 정해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소위 관습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서 정한 게 없어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법상 잘못이 없으니까 그냥 뭐죠? 잘못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도 부부가 있고 닭도 부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어떤 형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잖아요. 사람끼리니까. 닭의 커뮤니티를 관찰하게 되면 장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암닭이라는 게 있죠. 장닭. 왜 장닭이라고 했을까요? 지압이라는 게 있어요. 지어미가 있죠. 왜 지압이라고 그랬을까요? 자연법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그 자연법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자연법이 뭐죠? 닭이 닭장에서 수컷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알을 낳아서 병아를 낳아서 그 어떤 종족 보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그 자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족 보존하고 또 그걸 키우고 또 함께 먹고 사는 것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닭이라는 사회 쪽에서는 이제 지금 닭이 원래 야생이잖아요. 야생에서 스스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겠지만 이렇게 키우는 닭에서 보면은 인간이 먹이를 주어서 닭을 키워 잡아먹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그 닭장에서 그 수컷 장닭과 암닭들이 이렇게 보면 장닭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장닭은 장닭의 지위가 있고요. 암닭은 암닭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속에서 장닭과 암닭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법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닭의 질서에 따라서. 그런데 인간이 그 닭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냥 잡아 죽여서 먹잖아요. 신도 그럴 수 있겠지만. 부부 사이가 그 마치 이 남편은 장닭이 아닐까 싶어요. 장닭이잖아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탉에게 그 어떠한 그 뭐죠, 유정란을 낳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하는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암탉이 순응할 수도 있고 장닭이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부부도 어쨌든 실정법상에서 호적법상의 부부 위치가 있지, 호주 법률에서 여자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그런 규율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규율이 돼 있다 하면 그 서로의 요즘 법을 다 무서워하니까요. 그렇게 할 텐데 그 유일무이하게 그 호적법에 그런 게 없죠. 관습법으로, 자연법으로. 자연법은 매우 약하거든요. 지키나 마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가정에서 부부에서도 남자 여자고 이제 사회 활동에서도 남자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성희롱 방지법이 생기죠. 이거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고립 사회, 이제 남자 여자는 사회 활동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가정의 호적법은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 역할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복잡하죠. 그게 규정이 돼 있으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법에, 이렇게 실정법에 있으니까 좀 와서 그렇게 꼭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가정에 좀 충실해 주길 바라라고 요구할 수 있죠. 왜? 장딱이니까. 장딱은 그 자기의 울타리에 있는 그 자객에 그 권한이 있잖아요. 장딱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적법에 지정이 안 됐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서로의 어떤 기분 상태를 매우 그 나쁘게 만들죠. 장딱이 화도 날 수 있거든요. 장딱이 화날 때 그 우리 암탉 규정하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그래서 막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털이 다 빠질 수도 있잖아요. 자연법이죠. 그런데 그 서로가 이렇게 이제 그 자연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적인 법이 아니니 실전법, 성문법적 지위 아니지만 그래도 관행법이렇지 관습법적 지위로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놓고 그 장딱의 지위를 받은 거 자연법은. 그러나 실전법에서는 장딱의 지위가 아니라 장딱의 지위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어느 법도 없는데 남녀평등이라고 했어요. 그 남녀평등 어디 법적인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 양성평등법에 남녀평등이 있겠죠. 양성평등법이 그것이 그 가족의 어떤 호족법상의 남녀의 규율한 게 아니고 남자에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부부 사이에서 장딱이 암탉 규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뭐요?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그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는 무한정 아픈 일이 많죠. 무한정.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는 이야기 않고 그 과정의 결과를 이야기, 행위로 그냥 따져서 그냥 그 결과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부 사이에 기분 나쁜 것이 자연법인데 이 기분 나쁜 자연법이 계속 쌓이게 되면 실정법 위반하게 되는데 이 실정법이 위반한 이 결과만 가지고 하죠. 그럼 장딱이 암탉을 지배하는 그 어떠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행위, 자연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 부부가 살아갈 때요. 관습적으로 살아간 이유는 그래서 둘이서 조금 행복하게 살기 위하거든요. 그리고 자연법에 있는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유전자를 계속 그 이렇게 종족 보존하는 것도 있겠죠. 자연법상으로.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게 있잖아요.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교육을 배우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법적으로 인간은 동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실정법인 실정법에서는 인간은 동물 아니고 인간이야 라고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상의 인간은 동물인데 실정법상의 인간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실정법이 이제 어떤 인간의 삶을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죠. 그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살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애매해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애매해져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서로가 맞벌이 부부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인간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을 규율하는 법 속에 실정법적으로 규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실정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 인간은 크게 어쨌든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실정법적인 규율을 받게 됨으로써 아무런 실정법 죄가 없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률을 개정해왔고
똑같은 50대 50의 성비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여자들은 그 호적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호적법이 자연법에 가까운 데 바꿔가면서 스스로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모호하게 된 게 부부 사이 같아요. 부부가 모호해졌습니다. 이 부부 사이 참 어렵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남자가 느끼는 감정, 남편이 느끼는 감정을 어느 것도 법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부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관습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연법적인 동물적 개념이죠. 동물적 개념이 뭐죠? 애 새끼 낳고 키우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법에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구를 안 듣죠. 실정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자연법으로 형성된 부부의 자연법상 부부들은 계속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죠. 계속해서 나쁜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부부와 못 살고 있는 차이는 자연법적인 것이죠. 음양의 조화가 자연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정법적인 것은 남녀평등이거든요. 실정법적인 남녀평등의 지위로만 살려는 사람과 자연법적으로 그 음양의 조화를 지키는 사람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이거든요. 이게 부부 사이의 어떤 행동도 죄가 없어요. 실정법 어길 수 없어요. 왜? 실정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있어서 둘만의 공간에, 시공간에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게 호적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 법적 지위가 예를 들어 직장의 사규에 따라서 살고 또 공무원은 국가법에 따라 살죠. 그걸 지키고 사는 거죠. 그거는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면 그 일한 만큼의 돈을 받으니까 더 엄격하죠. 근데 집으로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렇게 부부 공간을 넘어올 때는 엄격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가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 양성평등이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음양의 조화는 무너졌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조화로운 삶이 무너졌고, 조화로운 삶은 서로 이렇게 혈족은 아니지만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는 게 조화로운 삶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법적 지위를 따지는 거죠, 항상. 잘못한 게 없죠, 법적 지위를 따지니까. 직장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고 직장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직장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자연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근데 자연법에 충실하게 되면 어쩌면 양이, 즉 장닭이 자연법 강한 힘을 발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장닭의 힘 위력을 가지고 양이 가정을 산다고 하니까 그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한 힘이니까. 그러나 그 강한 힘 속에 이 자연법의 장점은 이 세상의 삶이 복잡하잖아요. 닭의 사회 속에서 장닭과 함께 살게 되면 장닭이란 어떤 시공간의 굴레를 갖고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다른 장닭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인간과의 싸움도, 그리고 타 짐승이 지배할 장닭은 투쟁하잖아요.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장닭은 공간에 대해서, 공간 안에서 자기 영향력 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도 자기가 공간 안에서는 조금 뭔가의 옳은, 자연법상 옳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니까 좀 일찍 집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당신하고 부부니까 당신 건강도 있고, 좀 나도 당신이 술 먹고 와서 나와 당신과 사는 그 공간이 어려우니까 술 좀 줄여다오. 이것이 자연법적인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실제법적으로서는 늦게 오는 것도, 술 먹고 오는 것도 법상 하자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닭의 지혜에서 자연법적으로 장닭의 지혜 요구하는 것, 즉 부부로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요구하는 이 행복의 권한을 자연법상의 동물적 기능이 있지만 포함해서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 요구에 대해서 그 자연법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장닭이 암탉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구성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정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또다시 있어요. 장닭이 깨달아야죠. 장닭이 무모하리만큼 무지하면,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장닭이 힘은 있었지만 무지하고 철학적인 가치를 깨닫지 않음으로써 그 암탉이 튀어나갔죠. 그래서 장닭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공간 안에 장닭이 덕과 장닭의 어떤 사랑이 스며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암탉도 장닭과 보조를 맞춰줘야죠. 조화로워야죠. 이게 참 어렵지만 그 음과 양이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음이 양을 도와서 양이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성인 군자가 돼서 음을 지켜주고 음의 기분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음과 양이 만나서 딱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가 딱 판단해서 남자와 사람이 현실적인 삶이 경제적인 삶이든 사회적인 삶이든 이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때부터 손 빼죠. 발을 빼요. 그러면 남자는 괴로운 거죠. 자연법적 지위 남자가 그냥 실정법에 의해서 그냥 법적 가치 없다고 돌아다녀 버리면 어렵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자연법 지위를, 자연법 음양의 조화를 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애껴주고 살거든요. 자연법을 규율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에서 음양의 조화입니다. 실정법을 규율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에서 남녀평등이거든요. 이 남녀평등은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 기분이라든가 행복을 규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평등은요, 서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서로 자유만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음양의 조화는 쓰고 달고 매운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몸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남편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을 위로하면서 서로의 그 애로움고 쓸쓸하고 고통한 것을 공유하는 게 음양의 조화거든요. 그게 자연법의 이치거든요. 자연법의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기분. 이거는 영혼의 느낌이거든요. 영혼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름의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죠. 자연법을 위반하면 기분이 나빠요. 자연법을 위반해서 기분 나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실정법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 그 양으로서 그 권리를 뭐죠? 철학적이고 하늘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와 무죠. 양은 하늘이라, 음은 땅이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양인데, 양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철학적인 덕성이든
어떤 젠틀한 어떤 그런 걸 깨닫지 못함으로써 음에게 신뢰를 못 받았죠. 그래서 결혼 생활 하게 되면 한 며칠 살아보고 나면 알죠. 바꿔지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다. 그래서 남녀 따로따로 노는 거죠. 실정법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 키우고 그러면 될까요?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로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죠. 사랑이 뭐냐면 그 동물적 사랑이거든요. 남자 여자의 생물을 그 자손 번창을 위한 동물적 사랑의 근간으로 살게 되겠죠. 동물적 사랑이 끝나게 되면 깨달음과 뭐죠? 장딱 입장 깨달음과 장딱은 그 전체 그 다그 커뮤니티를 리드한 사람이거든요. 그 리드할 수 있는 공간을 암탉이 인정을 해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자연법적인 지위가 법적에서 법에 정해져 있는 남편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어떤 정해진 어떤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법적 행위가 없음으로써 이 세상에 가장 자연법지위는 강하지만 실정법지위가 약한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모호하고요. 정도 모호하고 여기서 가장 이 공간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음과 양이 있겠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연법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그렇게 살아서 어떠한 음과 양 사이가 어떠한 퀘션 마크도 없고 남편의 삶 무아지경이고 아내도 무아지경인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잃쳐 살다 보니까 그냥 서로의 만남이 아무런 그곳에서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음양의 조화는 둘이서 하는 거죠. 음과 양이. 조화롭게 하는 거죠. 음이 좋을 컨디션 좋을 때 있고 양이 컨디션 나쁠 때 있고 양이 컨디션 좋을 때 있고 음이 컨디션 나쁠 때 있어요. 컨디션 나쁠 때. 그러면 서로 컨디션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끄집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서로 어우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기도 힘든 게 인생살인데 우리는 자연법을 깐들이 무시하고 실정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실정법은 법상 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는 실정법을 따지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왜? 관습법이고 법에서 정해진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면 그렇게 평생 동안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원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슬퍼요. 이게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게 그게 맞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부부는 자연법입니다. 본질적으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연법적인 그 아주 연약한 법이지만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있는 것이 합법이거든요. 자연법적으로. 떨어져 있다 오게 되면 떨어진 거에 대한 자연법적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죠. 여보 미안해. 나 미안해. 좀 늦게 와서 미안하네. 이게 맞습니다. 잘못이 실정법적 잘못이 아니라 자연법적인 서로 간의 그 끈끈하게 맺어진 부부관계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것이지 내가 큰 범죄를 지어서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늘 떨어지다 만나 미안해 빨리 해줄게 미안해 뭔가의 따뜻한 말이 오가야 되거든요. 부부 사이의 미안함은 함께 있지 못하고 잠시 떨어진 상태도 자연법상에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기 때문에 미안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법적인 부부로서 자연법을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고 항상 존중해주면서 애절 바르게 살아가면 자연법적으로 살아가는 이 음양의 조화에 따라 자연법으로 살게 되면 이 행복의 기쁨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것보다도 더 기쁠 수가 없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이 세상 살다가 마음을 죽어갈 때 자연법에 따라서 음양의 조화로 살아간 이 부부는 마지막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이 생을 태어나서 그냥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살다가 간다. 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사랑받고 살다가 간다. 이것이 인생의 삶 목적이에요. 이거예요. 자연법이죠. 음과 양이 만나서 음양의 조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떨어졌다 만나면요, 뭔 죄가 있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이 말은 자연법적인 함께 있는 게 정답이니까 늘 함께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항상 예수고 어떤 문제로 떨어져 있다 만나면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